자, 안녕하세요. 논진보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이제 이번 시리즈의 완결판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유도로 왜 나누는지, 표본 분산 계산할 때, 분산을 계산할 때 왜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왜 자유도 n-1로 나누는지에 대한 unbiased, 그러니까 이제 불편 추정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한번 이제 증명하는 거를, 이거 원래 이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좀 설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5편째입니까?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거죠. 우선은 이제 요 바로 앞전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전제 조건으로 좀 깔아놓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요번 강좌에서는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은 막 이렇게 표본 추출을 막 했어요. 막 여러 번 계속 했어요. 무한대로. n번째까지 했지. 그래가지고 나온 그 표본 집단들의 분산에 대한 기대값이 결국에는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표본들에 대한 평균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안에 들어가는 식을 요렇게 써봤어요. 요렇게 써봤죠. 그래서 n-1로 요게 편차지 않습니까? 이게 편차거든요. d예요. 이게 d를 제곱해서, 자, 만약에 샘플 수가 몇 개면 몇 개까지 해가서 다 더했다는 소리죠. 요거 같은 거죠. 결국엔 요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n-1로 나누면 같아지고 n으로 나누면 달라진다는 소리거든요. 이 불편 추정이라는 게 왜 이러냐, 실제로 n을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진짜 달라지는지, 시그마 제곱이 안 나오는지, 모분산이 안 나오는지, n을 넣으면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n-1을 넣으니까 같아져. 그래서 이제 n-1로 나눠야 된다. 그래야지 불편 추정해진다. 요거를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증명하려면 계속 뭐 수식을 적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페이지가 자꾸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한 페이지에 그냥 다 써봤습니다. 제가 그냥 요렇게 좀 헷갈리셔도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앞에서 가져온 이 공식, 요 공식대로라면 이게 모집단의 분산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n-1을 넣으니까 같아진다. 요걸 이제 검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이제 하나씩 깨끗하게 한번 써봐야지. 자, 깨끗하게 써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n분의 1을 밖으로 요렇게 끄집어낼게요. 그게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자만 남게 되겠죠? 분자만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죠. 자, 요 안에다가 그냥 이제 좀 요 증명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뺐다가 더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 지장이 없겠죠, 계산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요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되면 두 덩어리로 나눠지게 되죠.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자, 그래서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본다면 A 더하기 B의 제곱의 형태가 되죠. 요거 어떻게 풉니까? 요거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으로 풀어지죠. 요거는 뭐 중학교 수학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공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입시켜서 요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요렇게 전개가 되면 이제는 얘를 요 합치는 거를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렇게 한 덩어리가 나오고 요렇게 한 덩어리가 나오고 요렇게 한 덩어리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얘는 이해가 간단 말이지. 근데 얘는 왜 이게 중간에 왔느냐? 그리고 얘는 왜 갑자기 n이 나타났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i가 1에서 n까지 간다는 소리는 이게 여기처럼 i가 들어간 항에, 이게 항이죠. 이것도 항이고 이것도 항이에요. 이것도 항이고, i가 들어가 있는 항에만 얘를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쓸데없는 것들을 지운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 i가 있기 때문에 얘가 요 앞에 나왔죠. 얘는 i가 있습니까? 없죠? 얘는 상수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따로 빼줍니다. 제일 앞에 따로 빼주고, 얘가 i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항 앞에다가 얘를 붙이는 거죠. 자, 얘한테 붙이려고 왔는데 얘는 왜 갑자기 n이 되느냐? 자, n이 되느냐? 얘가 결국에는 계산을 하면 n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i가 있는 거는 1부터 n까지를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그마 i는 1에서 n이 왔지만, 원래는 n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가 없는 항에는 n으로 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의구심이 나타날 수 있어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의구심이 없을 텐데, 수포자들은 의구심이 있죠. 여기는 왜 n이 안 붙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요 전체가 또 하나의 항이잖아요. 얘도 붙이고 얘도 곱하기 하고 얘도 곱하기, 이게 아니에요. 요 전체에 한 번만 올 수 있으니까, 딱 보니까 i가 여기 붙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붙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가 분명히,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여기가 분명히 플러스였는데 이게 왜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으며, 이게 모집단 평균 뮤 빼기 x바였는데 왜 갑자기 x바 빼기 뮤가 됐느냐? 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얘를 순서를 바꾼 거예요. 순서를, 자, 얘만 보시면은, 자, 마이너스를 앞에 빼주면 마이너스하고 x바 마이너스 뮤하고 얘하고는 같은 형태입니다. 부호를 바꿔준 거죠.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줬어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저 앞으로 가서 여기에다가 꽂혀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다는 거, 그렇게 전개가 됐다는 거,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해지죠. 하나씩 자세히 보시면,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잘 몰라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만 한번 보자 이거죠. 요거만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x가 i인데, 샘플 수가 i는 1에서 n개까지 있는데, 요거를 n으로 나누면 이게 뭐죠? 이게 바로 x바죠. 평균이 되죠. 그렇다면 얘는 뭘까? 얘는 얘에다가 곱하기 n을 한 거하고 같다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가서 곱하기로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되겠죠. 얘는 n x바가 됩니다. n x바가 되죠. 그 다음에 얘 자체가 지금 n이거든요. n이기 때문에 뮤하고 붙을 때는 n뮤가 되죠. 그래서 n x바 빼기 n 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n
자, n으로 묶어내고 x바 마이너스 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된 겁니다. 자, 요것도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쓸데없는 것도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것도 보세요. 어차피 제곱이 붙어 있으니 음수가 나와도 양수로 될 것이고 양수가 나와도 양수가 될 것입니다.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바꿨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전개를 해 놓고 나니, 자, 요거는 얘랑 곱해야 되니까 제곱이 됐죠. 그리고 2n이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n 요렇게 된 겁니다. 자, 요렇게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게 똑같잖아요. 자, 요게 똑같은데 마이너스 2n 빼기 마이너스 2n 더하기 n이니까 결국에는 요렇게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n이 돼버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내려오고 이제 공식은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 좀 지우고 이제 공식은 요렇게 바뀌었죠. 짜잔,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 요 공식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 전제 조건들이 그대로 여기에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다가 써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요렇게 써놨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까요? 자, 또 쓸데없는 거 한번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부터 볼게요. 자, 요거부터 볼게요. 우선 이제 기대가 요 공식에 의해서 뭐 곱하기도 그렇지만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렇게 요 두 개가 독립적이라면 자, 요렇게 한번 기대값을 계산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개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얘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부터 계산을 해보면, 자, 요걸 잘 보세요. 지금 뮤가 모평균이죠. 얘가 샘플 이제 복합 추출을 해서 자, x1, x2의 평균, x3의 평균 쭉쭉쭉쭉 xn의 평균까지 왔어요. 이거 x1의 평균은 뭡니까? 모집단에서 샘플 추출을 한 번 하고 다시 집어넣고 또 한 번 하고 다시 그런 것들의 평균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의 평균이니까 얘네들의 평균은 결국 모집단의 평균 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통틀어서 이제 x의 평균으로 봤을 때 x의 평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응답 데이터들이 되겠죠. 응답 데이터들에서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뺀 거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이 적용이 되냐면, 자, 어떤 공식이 적용이 되냐면 첫 번째 이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자, 표본들의 평균에 여기 지금 뺀 거니까 이건 이제 편차가 되고 분산이 되겠죠. 그것들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어떻게 바뀌냐면, 자,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요 n하고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앞에 거를 봅시다. 얘네들은 어떤 기대값이냐면 자,
xi 빼기 뮤니까 얘는 통틀어서 한 거고 얘는 개별 하나씩 본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제가 그때 하나씩 본 거는 뭐라 그랬죠? 요 공식이 있죠? 요 공식이 적용되는 겁니다. 바로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시그마 제곱이 n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시그마 제곱이 n개 있다. 그래서 n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건 결국 n-1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 두 개를 전제 조건으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따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 두 가지를 처리를 한 것이죠. 얘는 얘를 처리를 한 거고 얘는 얘를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좀 지울 것들을 지우고 좀 깨끗한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 것들을 좀 지우고 깨끗한 상태에서 보면, 자, 이제 좀 깨끗한 상태에서 볼까요? 자,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파란색으로. 자, 결국에는 요렇게는 요런 과정을 거쳐서 요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앞에 우리가 처음에 n으로 나눴다면 요 n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n으로 나눴다면 이게 약분이 안 되죠. 그럼 요 형태 그대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n-1로 나눴더라면 약분이 되죠. 그러면 시그마 제곱만 딱 남게 되죠. 그러면 결국 뭐가 증명이 됩니까? 얘가 증명이 되는 거죠. n-1로 나눴더라면 시그마 제곱만 딱 남게 되니까 얘가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얘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을 구할 때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 불편 추정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외우실 필요도 없고 뭐 안다고 해서 논문 통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궁금하니까 한번 살펴봤던 왜 자유도 n-1로 나눠주는가를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